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집들이 화장실과 욕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위생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청결을 위해 욕실에 두고 쓰는 제품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욕실에 두고 사용하면 안 되는 제품이나 사용하더라도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청결한 화장실 환경은 물론 건강까지 지킬 수 있으니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샤워기. 첫 번째는 샤워기예요. 어느 50대 남성의 사례로 언제부터인가 기침이 점차 심해지면서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와 큰 병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급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진단 결과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라는 다소 생소한 병을 진단받았어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은 결핵과 증상이 유사한 질병으로 우리가 욕실에서 늘 사용하는 샤워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샤워기는 한번 설치하면 거의 교체하지 않고 몇 년이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수돗물은 정수처리장에서 염소 소독을 거쳐서 가정으로 보내지지만 샤워기를 오래 사용할 경우 내부에 물때가 끼면서 수많은 세균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비결핵 항상균은 염소로도 살균이 잘 되지 않는 독한 세균이에요. 그렇다 보니 비결핵 항상균은 온수를 틀 때 수증기와 함께 뿜어져 나와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기감지에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될 경우 기침, 가래, 발열, 객혈 등과 함께 피로감, 식은땀, 호흡곤란, 체중 감소, 그리고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 속에 각종 염증을 일으키며 폐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에 걸릴 경우 치료기간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길고 재발 확률도 높고 심한 경우는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니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폐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50대 이후부터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예방법으로 샤워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결핵 항상균을 소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세숫대야에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탄 다음에 샤워기 줄과 샤워헤드를 분리해서 하루 정도 담가서 소독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샤워기를 몇 년씩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샤워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1, 2년 정도 사용하셨으면 교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수도꼭지. 두 번째는 수도꼭지입니다. 흔히 물을 틀어서 사용만 하지 수도꼭지 안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영국 에스턴 대학교 미생물학과 연구팀들이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위생 상태를 조사한 결과 화장실 변기나 TV 리모컨보다도 수도꼭지에서 더 많은 세균이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대장균과 포도상균, 라지오넬라균 등의 세균이 수도꼭지에서 많이 검출이 됐는데요. 이 세균들은 피부질환이나 호흡곤란, 오한, 전신피로 등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에는 장염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해요. 또 한 방송에서 어느 가정이 몇 년 전에 설치한 세면대의 수도꼭지의 오염도를 측정했더니 세균 오염도가 기준치보다 75배 이상으로 나올 만큼 수도꼭지는 심각하게 오염이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수도꼭지 안에 있는 거름망에 물때와 이물질이 쌓이면서 그곳에서 세균들이 증식하게 되고 그러다 우리가 손이나 얼굴을 씻거나 입을 헹굴 때 이 세균들이 체내에 침투하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도꼭지는 오래되면 세균 번식과 누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칫솔에 치약을 묻혀 수도꼭지의 거름망이나 틈새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어야 해요. 또 오래된 수조는 겉보기에 멀쩡하더라도 4, 5년 정도 사용했다면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칫솔. 세 번째는 칫솔인데요. 칫솔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입안에 사용하는 제품이라 특히 위생에 신경 써야 해요. 양치질 후에는 물로 세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칫솔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세척 후 마르지 않은 상태의 칫솔은 화장실 내에 모든 세균을 흡수한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제품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화장실 구조는 양치질하는 세면대가 변기 옆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습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환경이다 보니 용변 시 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세균들이 칫솔에 흡수되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콜로라도 볼더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기에서 물을 내릴 경우 배설물 입자는 최대 1.5m 높이까지 치솟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여기에 환풍기나 창문 등으로 공기순환이 된다면 배설물 입자는 화장실 곳곳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칫솔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장균과 포도상균, 녹농균, 살모넬라균 등을 포함한 각종 세균들이 득실거리게 되는 거예요. 대한예방치과학회
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가정의 칫솔을 조사한 결과 칫솔모에서 1제곱밀리미터당 약 500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것은 평상시 우리가 가장 더럽다고 인식하는 화장실 변기보다도 더 높은 수치라서 충격적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더러운 세균 범벅 칫솔이 입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로 인해 입속의 뮤탄스균이 혈액을 타고 심장에 도달하면 심내막염을 일으키고 치매와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심지어 세균이 췌장으로 들어가면 인슐린 분비세포를 파괴해 당뇨병 발병 확률을 높이고요. 더 나아가 췌장암의 발병률 또한 높인다고 하니 칫솔 보관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평상시 칫솔은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하고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주어야 해요. 소독 방법은 가그린 같은 알코올성 구강 청결제에 칫솔을 30초 이상 담가두거나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적당량 풀어서 거기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 깨끗하게 씻어 건조시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소독해주면 별도로 칫솔 살균기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칫솔은 너무 오래 쓰지 마시고 길어도 2개월 정도 사용하시면 교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앞에서 욕실은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욕실에 두면 안 되는 몇 가지 제품들 더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생리대. 네 번째는 생리대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화장실에서 생리대를 교체하기 때문에 다량으로 비치해두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생리대는 겉에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생리대마다 개별 표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생리대 비닐 포장을 개봉 시 개별 포장은 통풍이 가능한 재질로 패키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다 생리대는 속으로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세균이 서식하고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실 안에 보관할 경우 생리대가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생리대 안쪽이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니 생리대는 절대 욕실에 두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가져다 사용해 주세요. 다섯 번째, 면도기. 다섯 번째는 면도기예요. 면도기는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생각외로 면도기도 굉장히 세균 번식에 취약한 제품이에요. 우리가 면도할 때는 털만 깎는 게 아니라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도 같이 떨어져 나오고 그 각질이 면도기를 오염시켜요. 또 면도 시 피부는 각질이 벗겨지면서 세균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욕실에 면도기를 보관하여 사용할 경우 세균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전염되면서 각종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면도기는 사용 후에 깨끗이 씻어서 통풍이 되는 곳에서 잘 말려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알뜰하신 분들 중에서 면도가 잘 된다는 이유로 면도날을 몇 개월 이상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용 습관이에요. 면도날은 제조사마다 지정된 사용 기한이 있으니 그 기간 확인하시고 지켜서 빨리빨리 교체해가며 사용해주세요. 여섯 번째, 쓴 수건. 여섯 번째는 한번 쓴 수건이에요. 한번 사용한 수건은 빨잔이 좀 애매해서 그냥 욕실에 걸어두고 몇 번 더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장실에 자주 생기는 곰팡이인 오레오 바시툼이나 글라도스 표룸은 타일 사이 실리콘이나 눅눅한 수건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이 세균을 흡입할 경우 과민성 폐렴이나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오염된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한 수건은 꼭 햇볕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해주세요. 일곱 번째, 청소용품. 일곱 번째는 화장실 청소용품으로 대표적으로 변기솔이 있어요. 변기솔은 대부분 자변기 뒤편에 보관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변기솔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한마디로 세균의 온상이에요. 그러니 변기 청소가 끝나면 깨끗이 세척하신 후 햇볕에 말려서 욕실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시고 필요할 때만 가져다 사용해주세요. 또 화장실 및 욕실 청소를 하는 스펀지나 수세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 후 세제로 깨끗하게 세척하신 후 밖에서 건조 보관해주세요. 이외에도 욕실에 보관하면 안 되는 제품으로 의약품이나 향수, 화장품, 액세서리, 고무재질의 용품 등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 또한 습기와 세균에 취약하기 때문에 욕실에 보관할 경우 효능이 떨어지거나 오염으로 인해 산화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목욕 시 사용하는 떼수건이나 타월은 한번 사용 후 꼭 햇빛에서 완전 건조 후 사용해 주시고요. 욕실에 비치해두고 사용하는 비누, 샴푸, 바디워시, 바디로션 등도 너무 오래 방치 시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주자주 갈아주세요. 이런 제품들은 저렴하다고 너무 큰 용량의 제품들을 구입하시기보다는 적은 용량의 제품으로 자주자주 교체해 사용하시길 권장드려요. 지금까지 욕실용품이지만 욕실에 두면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